안녕하세요. 더 나은 피부를 위한 더마솔루션 더솔의 고원선 원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짜 걸핏하면 트러블, 병원에서 약 먹어봐도 그때뿐 금방 다시 심해지는 트러블. 뭔가 크게 피지가 차는 것도 아닌데 크게 곪기도 하고 그리고 오돌도돌 자잘자잘하게 붉게 올라오는 트러블. 그런 트러블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생활습관을 고치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트러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트러블이 확 심해지기 2에서 4일 이전에 밀가루 음식, 유제품, 흰쌀밥, 칼로리 있는 음료, 술을 먹은 건 아닌지, 과식을 한 건 아닌지, 생리주기를 타는 건 아닌지, 수면 부족이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밀가루 음식입니다. 밀가루 음식은 기준이 하루에 식빵 1장 또는 모닝빵 1개 정도의 양인데요. 그 정도 이상의 밀가루 음식을 드시면 2에서 4일 이내에 트러블이 조금 올라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2에서 4일 정도 생활습관 조절을 잘 하시면 트러블이 잘 가라앉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빵 1장 또는 모닝빵 1개 이상 정도의 밀가루 음식을 드시는 거는 주 2회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제품인데요. 유제품은 우유, 치즈, 버터, 생크림, 아이스크림 등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유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하루에 우유 1잔 정도의 양인데요. 만약에 그날 라떼 1잔을 마셨다면 그날 드셔도 되는 유제품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유제품이 신경 쓰지 않으면 여기저기에 들어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샌드위치나 햄버거를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도 체다 치즈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피자를 드시는 경우에도 생각보다 피자 치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제품은 매일매일 우유 1잔 또는 매일매일 요거트 이런 식으로 루틴으로 드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꼭 먹고 싶을 때만 한 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흰쌀밥인데요. 집밥이 흰쌀밥이라면 당장 현미밥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반 공기 이하 그리고 여자분들은 3분의 1 공기 이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잡곡밥을 만드실 때 흰쌀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양만 들어가게끔 조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식을 하는 경우에 흰쌀밥밖에 없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그럴 때는 밥은 여자분들은 3분의 1 공기 그리고 남자분들은 반 공기만 드시고 그 이상은 반찬을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칼로리가 있는 음료입니다. 각종 쉐이크나 그다음에 두유,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기타 칼로리가 있는 각종 음료수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칼로리가 있는 음료를 드시는 경우에 빠르게 몸에 흡수가 되면서 전신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칼로리가 있는 음료도 최대한 먹고 싶을 때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술인데요. 술은 기준이 한 달에 2번 이하로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술을 줄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술을 못 줄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피부과에 오셔서 치료 받으시고 관리 받으시는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여섯 번째, 과식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조금씩 나눠서 먹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 번에 몰아서 왕창 먹어버리는 경우에는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냥 밖에서 한번 외식했을 뿐인데 그리고 배달음식 한번 시켜 먹었을 뿐인데 과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과식도 밀가루 음식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생리주기입니다. 생리주기 때 2개에서 4개 정도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뭔가 다다다닥 하루가 다르게 올라온다면 그거는 비단 생리주기 하나 때문만은 아닙니다. 뭔가 다른 요인이 겹쳐서 그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덟 번째는 수면 부족인데요. 잠은 하루에 7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겨우 1시간 차인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달라요. 딱 봐도 피부 때깔이 달라 보일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이 정말 중요하고요. 만약에 어떤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수면을 충분히 하실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생활 습관들을 훨씬 더 주의해서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은 모두 몸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인데요. 1년에 이렇게 다다다닥 염증이 올라와서 병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가 1년에 3, 4번 정도다 하면은 그럭저럭 관리 잘 하신 거니까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상 너무 염증성 트러블이 다다다닥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을 고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런 요인들에 노출이 되면 염증 반응이 약간 올라가면서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살짝 올라왔다가 며칠 추가적인 자극 노출이 없이 생활하시고 푹 주무시면 또 완화되었다가 하는데 이게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염증 반응만 주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역치를 넘어서게 되면서 다다다닥 트러블이 올라오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생활 습관을 고치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2주에서 4주 정도밖에 안 갈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마다 그렇게 자주 병원에 오실 수 있을 만큼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된다 하시면 사실 생활 습관을 고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생활 습관을 고쳐 주셔야지 약을 먹는 빈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얘기를 다 해드리면 처음에는 와, 이거를 어떻게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살아요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생활 습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경 쓰지 않아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했더니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원하셨을 때 얘기를 해주시면 이건 뭐 어떻게 바꿔보세요, 이건 뭘로 대체해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뭔가 힘드신 점이 있으면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